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벌써 오늘이 일을 하고도 3일이네요. 일을 하고도 3일입니다. 참, 한 사이에 또 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고, 한 사이에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세월이 가겠죠. 그죠? 아직까지 연초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뭐, 아무리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연초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죠? 나름대로 계획. 뭐 매일 뭐 요즘 신문에 보니까 매일 하루에 10,000보씩 긋고 그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쓴다면 최소한 뭐 오래 건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망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었다면 날짜가 이제 1월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그대로 쭉 이어지도록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따로 뭐 거창하게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담배를 끊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헬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만은 올해는 웬만하면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겠다는 예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1년에 한 50권에서 한 60권 정도의 책을 읽겠다는 건데 그 목표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밖에 그다지 운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 올해도 10,000보 이상을 꾸준하게 걸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작심삼일은 아니니까 올해 갑자기 새롭게 정한 결심 아니기 때문에 뭐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새해가 되다 보니까 역시 새해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개장가 이후에 어제 그 간밤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그죠? 1월 1일이 노는 날이었기 휴일이었기 때문에 소위 그 대체 공휴일로 이래 가지고 어제는 미국 시장이 개장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개장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래도 어제 워낙 뺐으니까 오늘은 좀 아침에 개장가는 약간의 플러스로 출발하기도 했었죠. 그죠? 아침에 약간의 플러스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플러스 개장 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려가지고 보다시피 2180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예?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는 게 얼마였죠? 213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2180까지 보고 나니까, 와, 이제 큰일 났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에이, 2134에 깨지겠냐. 그러니까, 대충, 올라갈 거다. 이제는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2180까지 무너지는 꼴을 보니까 야, 참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후에 슬금슬금 상승세로 돌아설었고요.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로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죠? 결국은 마감가는 소폭의 6.99포인트, 7포인트의 하락세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만하면은 와 괜찮지 않냐.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미국 시장도 많이 뺐으니까 1월 초부터 아침부터 빼지는 않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결국은 오후 들어서 상승폭으로 나타낸 것은 이게 슬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년 효과 1월 달 들어서 뭔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오래간만에 어제는 팔더니 오늘은 매수 뭐 많은 물량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북 클로징에서 완벽하게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으로 돌아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조금 매수세로 보였고요. 기관들이 왕창 팔았네요. 아직까지 이상현님 오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기관들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포트폴리오상에서 주식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관들의 주식 매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들은 올해는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유튜브에서 하더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어제 막판에 노래 틀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강의 끝나면서 노래 틀고 있는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래도 틀고 있고 강의가 끝나는 와중이어서 그거 내일 제가 대답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질문하신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안 오셨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오시면 들어오신 거 보고 제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비중이 낮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법은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포트폴리오, 소위 이제 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 거의 기관 투자자 이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기관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말이 맞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이 맞다면 오늘 기관들이 매도한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기관들이 3,400을 팔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야 되는데 가뜩이나 주식 비중이 낮은데 그 기관들이 또 팔았잖아. 그죠?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는 겁니다. 나중에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전에,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바닥의 징조. 혹시 바닥이 아닐까? 2180이 혹시 바닥이 아닐까? 이야기입니다. 바닥의 징조. 바닥이랄지 우리가 어찌 아느냐? 바닥인지 아닌지 어찌 아느냐? 그 이야기죠.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 바닥에 징조라는 게 뭐 있나? 조짐이라는 게 뭐 있냐?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지나고 나면 바닥입니다만은, 그때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가 바닥이었습니까? 몰라요. 오늘이 바닥입니까? 2180이 바닥입니까? 모릅니다. 그죠? 2134가 바닥이었던가요? 글쎄요. 모르잖아.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구나. 바닥이었구나. 한참 지나고 나면은 알지만 그때는 우리가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을 찾아가지고 바닥이라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거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바닥이라는 막연한 느낌이나, 그죠? 바닥이라는 막연한 느낌이나 감이나 뭐 이런 거 가지 말고 소위 물증을 보고 객관적인 물증을 보고 거래하시라. 이게 우리의 의사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바닥일 거라는 느낌, 막연하게 바닥일 거라는 감, 필링 이런 거로 거래하지 마시라라고 내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느낌이고 감에 불과하고요. 감에 불과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라는 매매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신이 보기에, 선생이 보기에 뭔가 바닥이라고 느낄 만한 조짐이나 징조가 있느냐, 느낌이나 할 만한 그런 징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뭐고, 그 이야기입니다.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없으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바닥이지 않겠냐 하는 느낌은 좀 온다, 그죠? 느낌은 좀 온다.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강조합니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닥이라고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닥 언저리 정도는 아닐까, 바닥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보고, 그것의 근거가 뭐냐. 우리 정치기억원에, 그죠?
우리 정석 격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죠? 공포의 벽을 타고,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기어오른다 그러죠. 맞습니까? 공포의 벽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있을 때, 옛날에 우리 9.12 테러 같은 경우에 보면, 9.12 테러 같은 경우에 본다면, 9.12 테러 나가지고 지수가 와장창창 처박혔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시장에 공포 휩싸였을 때, 그때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바닥이었다는 거죠. 바닥. 그러니까 시장에 공포의 벽을 타고 기어오른다. 그러니까 소위 시장의 공포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공포 지수란 걸 보죠. 뭡니까? 빅스. 그죠? 변동성 지수를 봅니다는 요새는 또 변동성 지수가 잘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저는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바닥의 느낌을 말한다면, 느낌을 말한다면 시장이 공포에 시달렸을 텐데, 공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겁이 나서, 공포라 겁이 나서, 그죠? 겁이 나서 주식을 뭡니까? 사지 않는 거죠, 그죠? 겁이 나니까 주식을 안 사요. 주식을 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죠? 안 사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팔자니까 손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팔고, 사는 놈도 불안하니까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거래가 절벽이 됩니다. 그죠? 주식시장도 절벽이 되고, 뭐, 부동산 시장도 절벽이 됩니다. 아, 참,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는, 부동산. 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바닥을 아는 법. 네? 부동산의 바닥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바닥을 점지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바닥인지 아닌지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남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뭐냐면 그야말로 정부 말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가 사람들한테 액을 복권하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아파트 사라, 집 사세요, 세금 깎아줄게요, 네? 세금 감면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출해 드릴게요, 네? 해 드릴게요 하고 집 사세요라고 액을 복권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집을 사면 됩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액을 복권하면서 제발 집 좀 사세요 라고 할 때는, 할 정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값이 그야말로 엉망이 돼가지고, 그죠? 온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고, 소위 집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사들이 망하기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면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모든 경기 출발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도저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좋아져야, 집이 잘 팔려야 사람들이 서울 이사 가면서 가전도 넣고 집 인테리어도 바꾸고 장판도 새로 깔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잘 돼야 세멘트도 잘 팔리고 철근도 잘 팔리고 아파트 밑에 벽지도 잘 팔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가전제품 바꾸면서 텔레비도 잘 팔리고 냉장고도 팔리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해도 되는 거야. 그럼 공사 지으면서 공사장 주변에 한바집도 장사가 되고 이래 의사해도 되는데, 저희 건축의 경제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고요. 건설 경기에. 근데 건설 경기가 엉망이야. 그럼 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세금 깎아 드릴게요. 1가구 2주택 노프라블럼 1가구 3주택 해드릴게요. 청해보세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옛날에 뭐 2008년에도 그랬고 또는 과거에 그렇죠. 그때마다 정부에서 사라 그랬어요. 미분양이 쌓이고 그럴 때 샀으면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요새 정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슬슬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죠. 아직은 애걸복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슬슬 하고 있죠. 이때가 거의 뭡니까? 부동산의 바닥에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가, 그건 그렇고. 주식은 그럼 바닥인 이야기 없지 않아. 다시 돌아가서 주식을 볼까요? 이겁니다. 그죠? 이건데, 이거 우리 지금 차트입니다만은, 보면서 보죠. 자,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 RSI인데, RSI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신호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RSI인데, 매수의 신호는 어떻게 보냐니까, 이때, 그죠? 이때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RSI가 30선 여기 있으면 위에서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이때가 그래도 매수의 적기라고 이때도 그렇군요. 그나마 매수의 타이밍으로 말합니다. 아직은 RSI가 밑으로 30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할게요. 소위 매수 신호가 객관적인 매수 신호가 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장이 공포의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를 안 한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죠? 바닥이겠죠. 그죠? 이 거래량입니다. 과거에 바닥이었던데, 과거에 주가가 바닥이었던데, 주가가 바닥이었던 데를 살펴본다면 그때 거래량은 그 당시 어때나지? 이때나 거래량이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부진했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부진하죠. 그죠?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지금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과거에 이때의 경우를 봐서 슬슬 거의 거래량이 매우 부진하니 바닥 부근에 바닥 언저리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뭐냐? 이 거래량이라는 게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변동이 커요. 그죠? 변동이 커요.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만 가지고 봐서 야, 지금 이 바닥이네. 이때 바닥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거 봐라. 이 거래량 봐라. 이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래량이 바닥인 것 같았는데 계속 떨어졌고요. 그죠? 이때는 또 거래량이 바닥 같습니다만은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 그러니까 거래량만 가지고 이때도 그렇고 몇 번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고 있으니까 바닥인가 하면은 더 떨어지고 바닥인가 하면 더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 과거 예를 봐서 최근에 거래량이 부진한 꼴을 봐서는 그죠? 거래량이 부진한 꼴을 봐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예를 봐서 서서히 바닥 근처에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주장하기로는 뭐 RSI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그림을 잘 보면요. 오늘 그림을 차트 패턴을 잘 보면은 오늘 차트 패턴이 이거죠. 그죠? 몸통이 이렇고 아래쪽으로 길다란
소위 우산형 꼬리죠. 그죠? 이게 우산, 그죠? 우산형의 모습입니다. 몸통이 작고 아래쪽으로 꼬리가 길죠. 그죠? 아래쪽에 밑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출발해가지고 음선이긴 합니다만은 출발해가지고 쫙 밀렸다가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종가 음선이니까 여기서 시가가 종가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제로 그리자. 여기서 시가 출발해서 쫙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하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 아닌가요? 시가하고의 종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막강한 매수세가 버틴다라는 말이죠. 이게 뭐 일반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누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꼬리가 매수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도 꼬리가 매수세였네. 맞습니까? 이때도 해플이면 꼬리가 매수되고, 물론 당장 그날은 RSI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서면서 RSI가 뒤늦게 여기서 매수 신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보였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현재 오늘 거래량도 부진하고, 거래량은 부진하지만, 꼬리가 아래쪽으로, 요소히 말해서 2200m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달라붙었다는 이야기는 서서히 과거의 이때와 비교해 가지고 서서히 바닥 부근에 오지 않았겠느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목의 구름 이야기를 보더라도 또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반등하다가 내려가더라도 하다못해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지면은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냐 등등의 이유로 일단은 최소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변동성 지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 그랬지? 최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요. 제가 볼게요. 자,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고. 자, 최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 그죠? 이 변동성 지수가, 소위 말해서 주가는 뭡니까? 이게 제대로, 이거 맞지 않죠,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변동성 지수와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가와 그다지 연관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그저께인가 미국의 경우도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오르기는 그냥 어디서 변동성 지수도 도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두 개가 잘 안 맞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오케이.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고, 그죠?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변동성 지수만을 가지고 해석해 보자, 그죠? 이제 이 변동성 지수만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현재 요거죠, 그죠? 여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오늘 그림이 이렇죠. 코스피 지수는 그림은 이렇죠. 맞습니까? 아까 코스피 지수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이야기는 매수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하기에서 변동성 지수의 윗꼬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매도세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를 매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변동성 지수가 위에 꼬리가 달렸을 때, 그죠?
위에 꼬리가 달렸을 때 과거 예를 보니까 다 뭐였습니까? 그때가 탑 PC였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죠. 그죠? 또 하나는 올라갈 때도 뭡니까? 이 구름이 저항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을 진정한 바닥이라고 주장할 수는 아직은 여러 가지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RSI도 돌아서고 있지 않고요. 그죠?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일하는데 RSI도 돌아서고 있지 않고 거래량은 부진하다 그러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발레타를 하니까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가 패턴 분석을 이야기하더라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꼬리가 달렸는데 이걸 바닥으로 말하기에는 과거에 아래쪽에 꼬리가 달렸다라 가지고 이게 반드시 바닥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100%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100% 무조건 주가가 오늘이 바닥이다 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저부터 셀레발이야.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얘가 구름이 또 내려온 다음에 그래도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가더라 이거죠. 가더라도. 그러니까 구름과의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반등은 있지 않겠냐. 이게 변동성의 축소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게 변동성을 위쪽으로 꼬리가 달렸으니까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과거 예를 봐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위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밑으로 밀리지 않겠니? 라는 말이죠. 그리고 변동성이 물론 주가와 변동성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래도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지면은 뭐 주가는 최소한 지금처럼 와장창창창 더 처박히는 꼴이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트맨님 제가 9월 27일도 아래 꼬리가 있네요. 오늘 꼬리 달고 올라가길래 왁 매수하긴 했는데 달리네요.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9월 27일도 아래 꼬리가 달렸네요. 9월 27일이 언제입니까? 코스피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26일. 예, 그죠. 요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9월 27일 요거 말이죠.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9월 27일이죠. 그죠? 아래 꼬리 달렸는데 밑에 밀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이런 전통적인 패턴 분석은 100%는 아니에요. 꼬리 달린 걸 따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꼬리가 아래쪽에 달리면은 반등하고 꼬리가 위에 달리면 하락한다는 게 100% 맞는다면 요런 거 요거 보면 요 위에 꼬리 달렸잖아. 맞습니까? 이것도 꼬리 달렸네. 이 꼬리 달렸는데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구나 요놈은 요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됐네. 어찌 됩니까? 위에 꼬리 달렸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오히려 올랐네. 제가 하도 앞에 그런 요날 경우에 보면은 위에 꼬리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00% 소위 전통적인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 소위 말해서 이거 꼬리 달렸다는 여기로 꼬리 달렸다는 이야기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이건 100%는 아니에요. 100% 확률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럴 때도 많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여기도 안 맞네. 그러니까 됐죠. 여기도 아래 꼬리 달린데도 더 떨어졌네. 위 꼬리 달린데 오히려 반등했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래 꼬리 달렸네. 또 떨어지네. 아래 꼬리 달리면 올라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0% 맞는 거 아니에요. 100%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확률이 반등할 확률이 100%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50% 이상이라도 될 것 같으니 50% 이상 될 거 아니야. 아래쪽 꼬리에 이만큼이나 달렸으니까. 그러다가 happen to be RSI도 현재 30 미치니까
30이시니까 더구나 우리가 그런 거에 이격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반등이라도 해보자 라고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간 우리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소위 말해서 의사결정은 사거나 팔거나 매매 그죠? 매매하는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어찌 됩니까? 이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지속 가능해야 계속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상황이면은 그 자동적으로 객관화된 의사결정 기준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저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래꼬리에 달릴 때는 무조건 산다인데 아래꼬리에 달렸을 때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꼬리에 달렸을 때 떨어질 때 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눈에 보더라도 다 보이는 신호. 뭐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RSI가 30m 내려가면 사고 RSI가 70m 내려가면 팔고 RSI가 30선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의 타임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매수 신호가 나타났나요? 아니요. 따라서 오늘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으로 필링으로 슬슬슬 바닥에 느낌은 온다. 그죠? 바닥에 느낌은 온다는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해외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죠? 나스닥 100 지수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요. 구름 밑으로 얘도 구름하고 야기에 벌어졌으니까 근처라도 좀 1월달이니까 구름까지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열립니다만은 그나마 구름 밑인데 그나마 구름 여기서 지지받고 갔으면 좋겠다. 저란선에서 구름 밖에 나왔다가 저란선 지지받고 돌아서는 건 실패했고 내려왔다가 기준선 기지받고 돌아서는 건 실패했으니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도 뭡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제발 돌아서라. 이거라도 되라. 예? 이때까지 틀렸지만 이거라도 되라. 그러면 나스닥도 올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다못해 구름 근처라도 가라. 그러면 우리 시장은 조금 힘이 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대 운하 환율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RSI 상으로 봐서 약간의 매수 신호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보더라도 과거에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내려오다가 기준선 근처도 못 갔고 RSI에게서 매수 신호 나타났습니다만은 기준선 근처도 먹고 다 밀렸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 봤자 기준선 근처 더구나 현재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300원이죠. 그죠? 기준선이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이라는 심리적 그 저항감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 여기서 반등해 봤자 1,300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더구나 구름도 이렇게 두터우니까, 그죠? 구름 두터우니까 결국은 하락 반등 이러면서 서서히 하락세를 늘려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락 반등이 정도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장알지수가 그나마 우리 이제 장알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구름바가 나왔다가 아까 제가 그림 비슷한 나스닥 지수 그림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림 그릴 때 저란선에서 돌아서는 거 실패했고 그죠? 기준선에 돌아서는 거 실패했는데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건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까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현재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소위 항생이래. 샹하이 지수하고 그림이 비슷하죠. 그죠? 지금 물론
그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따른 리오픈이 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리오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문을 막고 중국 사람 오지 마. 응? 겁난다. 오지 마. 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얘들이 진짜로 리오프닝에서 명실공히 리오프닝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안 해. 다시 그 락다운, 다시 집에 다 들어가고 밖에 못 나오고 앞에 공안에 지키고 다시 락다운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그야말로 막 엄청 올라와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백지 시위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다시 락다운을 명령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다 놓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중국은 문호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중국 경기도 조금씩 그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희망과 기대에 섞이게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조금씩이나마 시장은 좋아지리라라고 기대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할아버지 일하기 위해서 나중에 와. 그래. 문 닫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 들어가. 아이, 혼자가 왔다 갔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무슨 얘기 하다 잊어먹었죠? 예. 코스피 지수 우리 파동 이야기 하려다가, 예. 코스피 지수 파동 이야기 하다가 했었는데, 어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있으니까,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더, 반복해서 설명한다면, 아직까지 솔직히 얘기해, 이 2134가 소위 말해서 C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라는 거고, 이까지가 하락 파동이고, 이까지가 하락이었고, 지금부터는 상승 파동이라는 주장을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34 이러고 내려간다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까지가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오라고 봤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를 5의 1로 보고 이게 5의 2고 더 떨어지면 5의 3이고 반등하면 5의 4고 다시 더 떨어져 가지고 5의 5가 있을 테니까 이거는 5의 3이다. 그죠? 5의 3이다 라고 하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야. 이거는 5가 아니고 5의 1에 불과했고 5의 2, 반등했던 게 5의 2고 그 다음에 5의 3은 2134는 무너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의 4가 있고 5의 5가 있다. 따라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2134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붕괴된다 라고 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죠?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저로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싶으냐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5가 맞고 여기까지 1인데 여기를 1, 2, 3, 4, 5로 봐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 파동의 큰 1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다. 그 다음 여기가 뭡니까? 지금이 큰 1번 파동의 두 번째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장장 올라가는 1파동의 3번 파동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2250을 건드렸으니까 상방을 2250 요거 말이죠. 그죠? 이거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요 건드렸으니까 요걸 이게 2250인데 이걸 밑으로 내려오면서 건드려 버렸으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현재 우리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짱짱짱 이게 4라는 주장이 틀려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내가 이때가 제가 주장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2250도 겁나고, 255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2134도 무섭다.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 일단은 일부라도 줄여야 된다.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라고 내내 주장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그래서 이제 5회 1이고 5회 2고 5회 3이고 5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까지 2250을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태면님 말씀하신 대로 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다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죠. 우리 여기 안 해요, 여기. 그죠? 여기 안 해요. 그럼 제가 우리 장기 롱텀을 이야기했을 때, 롱텀 1980년대 이야기했을 때, 1980년대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가 1이다. 얘가 2다. 그죠? 여기가 1이다. 얘가 2고, 얘가 동그라미 3이죠. 그죠? 여기 동그라미 4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만약 여기가 동그라미 5라면, 여기 동그라미 5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기가 동그라미 5라는 이야기는 뭐야? 이제까지 상승 파동의,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상승 파동으로 1, 2, 3, 4, 5까지 왔고, 이게 3296, 월봉이니까 3296이 나옵니다만은, 3300 얼마였죠? 3300이 5번 파동이 끝이고, 지금부터는 뭘 하든 간에 이제 뭐 남았습니까? A, B, C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A, B, C 이래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이었거든요. 100이었거든요. 이게 출발이 100이었잖아요. 우리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3300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3200포인트 올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200포인트 왔어요. 그럼 3200포인트를 절반, 이 ABC 파동이 조정을 보인다면 50% 조정을 보여도 1600까지 갈 것이고요. 그죠? 1600까지 갈 것이고, 50%, 1700까지 갈 것이고, 3300이니까 50% 조정 보이면 1700까지 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61.8% 조정을 보이면 뭐 1200이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경기나 인플레이션이나 우리나라 그걸 봤을 때 지수가 앞으로 3300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1200까지 간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인 것 같아. 비관적인 것 같아. 그래서 더더구나 이걸 갖다가 5라고 보려니까 너무나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5가 아니고 5의 1로 보는 거예요. 5번 파동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다음에 동그라미 5의 첫 번째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이 동그라미 5 파동의 두 번째 파동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ABC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를 갖다가 끝을 어디가 맺지 다시 이 끝을 5의 1, 5의 2, 5의 3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5로 봤습니다만은 그게 틀렸으니까 여기가 5가 아니고 네모 5의 1이고 여기가 네모 5의 2고 그러면 떨어지면은 네모 5의 3이다 라고 하려면 결국은 이게 2234를 필연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등하고 더 떨어지면은 이 바닥이 2000이 될지 잘못하면 아까 보았던 뭡니까? 1900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에는 야 과연 우리 금리를 올리고 하지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엉망인가?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거품인가? 3천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그죠? 2,500도 아니고 2,100인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거품인가? 더 떨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여기에 대한 2134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그럼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지금 이게 뭐고, 이게 최근, 이게, 네가 지금 1, 2, 3 해놓고 이렇게 사라고 했잖아. 근데 건드렸잖아. 그럼 이게 뭐지, 먹고, 최근에 이거는 먹고,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먹고,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A, B, C니까 이게 4인데,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했는데, 4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게 틀렸잖아. 그럼 지금, 그럼 이게 먹고,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 1 맞죠? 그럼 2 맞죠? 그죠? 그럼, 자, 요걸 갖다가 하나, 맞습니까? 둘 맞죠? 그죠? 이까지가 뭐죠? 넷이죠? 이거는요? 넷이죠? 다섯 하면은 바로 1, 2 되면 여기가 3 될 수 있죠. 아니, 다시 잘못 그랬다. 다시 그게 아니고 여기 1이고 2고 여기를 3으로 보고요. 그럼 이거 갖다가 1, 2, 3, 4까지 요거군요. 3, 이거를 4, 5로 볼 수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이까지가 하나의 상승파동 1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이 상승파동 2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다소간 억지스럽고 다소간 희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게 틀리려면 이게 1번 파동이라고 그러고 이게 2번 파동이라고 그러면 2번 파동은 1번 파동은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걸 뭡니까? 2134예요. 그러니까 2134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이 바닥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이 마지막 억지스럽고 희망이고 기대에 섞인 주장마저도 위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근거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해는 사실은 솔직히 해는 니언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해가 니언 넘어가는 것 같은데 2134가 무너진다면 2000도 위험하고 2000도 위험하면 1900도 위험하고 얼마든지 모르겠고 그러면 아까 그랬듯이 과연 여기가 1400 아닙니까? 여기 1400이잖아, 그죠? 그죠, 코로나 때. 지금 밀리고 있는데, 비실비실 밀리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통으로 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5의 1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견디겠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더 요게 2134인데, 이거 무너지면, 이게 뭐 2000까지 갈지 1900까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시절 밑으로 이마저 건드리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5의 1에 불과하고, 이제 5의 2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는 스토리는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다시는 3300에서부터 이제는 상승 파동이란 거는 당분간은 볼 거 없고 1980년대 출발했던 거대한 1980년대 출발해서 2022년까지 42년 동안의 상승세는 끝났고 게임 오버고
지금부터는 우울한 ABC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1, 2, 3, 4, 5는 끝났고 ABC밖에 안 남았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죠. 2133. 이렇게 보자니까 너무나 비가적인 거야. 이게 ABC라고 그러면, 앞으로 ABC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1800이 아니라, 뭐, 1700이 될지, 1600이 될지, 코로나 이전까지 처박힐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슬금슬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유가인데요. 이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됩니까? 이때 아닙니까? 이때. 그죠? 맞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뭡니까? 오히려 유가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저희 뭐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해서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만은 해서 조금씩 이제 뭔가 시장이 조금씩 아직까지 전쟁도 안 끝났고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를 덜 올릴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릴 것도 아니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충격이 조금씩 벗어날 것 같은데 물론 경기가 안 좋을까 올해 경기가 안 좋을까는 당연히 이야기입니다만은 금리를 길이 올려놨으니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안 좋을까? 3천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1800, 1700으로 처박일 정도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는 개뿔 삼성전자는 7만 전자는 개뿔이고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되느냐 3만 원 될지 2만 원 될지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까만은 5만 5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4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야 된다겠냐 그죠? 했느냐? 그래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2134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지나고 나서 그야말로 넘어가는 해를 붙잡고 싶은 어떻게 본다면 부질없는 소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간에 아직은 상승에 대해서 미래를 두고 싶다. 밑으로 하락을 보려니까 너무나 비관적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해픈 투비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오르는 쪽으로 보고 싶으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어뢰도 그게 30건이고, 변동성 지수도, 구름에 걸려 있고, 혹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의사결정에 이게 지금이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닥이면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 하동으로 이야기했을 때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비관스러우니 일단은 2134라도 붙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일이라도 오늘 2180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장중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작살이 나가지고 미국 시장에 완전 새 천하라부터 막 작살이 나가고 장창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장도 또 빠져서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2134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물 건너간 거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수 쳐다보는 거는 포기하고 지수는 끝났으니까 2134m 내려가 버리면 지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혹시 개별 종목에서 지수와 관련이 없는 종목 중인데 혹시 위로해서 올라갈 만한 거 없나
요새 중국 애들이 리오프닝 한다 하니까, 에? 에이, 그래도 결국은 리오프닝, 결국은 하겠지. 그죠? 와가지고 PCR 검사를 하고 단기 비자 안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오늘 1100명씩 몰려온다 하니까, 그러면서 호텔 신라 차트 기대감 때문에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겠냐. 아무래지 곧 이제 마스크 벗는다 하니까, 이런 연초부터 마스크 벗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하겠지. 뭐 립스틱도 바르고 뭐 잘 모릅니다만 뭔가 바르겠지. 아무래지. LG 생활 건강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지수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이런 거 포기해야 될 것이고, SK하이닉스 지수가 개파이면 이런 거 포기해야 될 것이고, 네이버 가까워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 예? 현대차, 기아차 말할 것도 없고 다 포기하고, 그런 거 포기하고, JYP 혹시 뭐 괜찮죠? JYP 경기와 별로 관계없잖아. 하이브, 경기와 별로 관계없잖아. 가들 군대 가더라도, 그죠? 가들 군대 가더라도, 나름대로 얘들이 하이브가 BTS 군대 가는 게 옛날부터 이야기 나온 거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가 떨어지는 거 떨어졌고, 요즘은 새로운 글그릇 잘 나간다며, 뭐 걔들 때문에 좀 그래도 먹고 살자 하겠지. 하이브. SM 좀 빠지네요.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별 종목 위주로 결국은 봐야 되지밖에 않겠냐,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전체 주식 비중 중에서 2134가 무너질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134가 무너질 경우에는 전체 주식 중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보니까 그 정보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그림으로 봐서, 차트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으로 올라왔을 때 이야기지. 아직까지 물적으로 봐서는 지수가 2134까지 무너진다 상황에서 그때를 반도체가 바닥이라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살 수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음주로 봐서 지수 2134 밑으로 무너지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이니, 그래도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걸어보자. 솔직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RSI가 바닥권이니까,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렴이 나타났으니까, 거래량도 바닥이니까 이런 것들이 바닥에 징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별로 좋은 주장 아닙니다만. 뭔지 알아요? 그래. 할아버지 좀 이따 가서 이야기해서, 할아버지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객관적을 띄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거래하자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시장에 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보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할 이야기 다 했고요. 이놈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진도로 나갈 수가 없네. 자, 질문 있으시거나 안 보신 것은, 이걸 그렇구나. 맛있는 거구나. 그래. 자, 할 이야기 됐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이야, 뭐, 유튜버가 뭔지, 방송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 그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막판에 자궁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간에 하루 이틀 기다려보면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희망의 그런 가지고 있어 보자. 대신에 적극적으로 미수하지 말라. 그리고 2134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진짜 뭔가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노래 듣고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